지난번에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를 촬영했는데 내용은 좋았는데 사운드가 너무 듣기 힘들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아, 마음이 안타까워. 그래서 어설프게 방음 공사를 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사운드 잘 나오면 유발 하라리 한 번 더 갑시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 보복 관세를 맞섰습니다. 근데 이거 해결되지 않을까? 이미 해결됐나? 뭐 요새 회담하던데. 어쨌든 그 와중에 흘러나온 말 하나.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중국은 항상 히토류를 무기로 써요. 옛날에 일본과 무슨 갈등이 있었을 때 히토류 수출을 딱 중단했거든? 그랬더니 일본이 며칠 만에 백기를 들고 투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히토류의 7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히토류가 끊기면 우리는 전기 자동차 모터, 풍력 발전기의 터빈, 그리고 반도체, 이런 최첨단 부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수출 산업 전반에 타격이 생깁니다. 히토류가 뭡니까? 히토류는 광물의 매우 적은 비율로 존재하는 원소입니다. 원소는 뭔지 알죠? 네. 예,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이 있는데요. 저도 이름은 다 못 외워요. 어쨌든 히토류는 강력한 자석, 전파 송수신 모듈, 레이더죠.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부품에 사용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싹 걷어내고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또 댓글이 달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다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히토류는 조미료와 비슷합니다. 어떤 금속에 아주 소량만 첨가해도 금속의 전자기적인 성질이 확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아니면 금속의 자석이죠. 자기력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전파를 흡수하는 성질, 아니면 인덕션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능력, 또는 고온에 견디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히토류를 사용해요. 상당히 조금만 넣습니다. 자, 요즘 자동차에 레이더 있는 거 알아요? 앞차 거리가 좁혀들면 띠띠띠띠띠 하면서 경고가 나오잖아요. 네. 자, 이런 자동차 레이더에도 히토류가 들어가는데요. 원래 자동차 레이더를 만들었더니 탐지 거리가 50m야. 그런데 여기 히토류 한 스푼을 딱 넣었더니 탐지 거리가 100% 증가해. 좋았어 하고 한 스푼을 더 넣어, 히토류를. 그랬더니 탐지 거리가 몇 미터 증가할까요? 아까 50m 증가했지? 이번엔 200%? 아니야. 조금씩 감소해. 두 스푼 넣었더니 130m가 증가했어. 네. 자, 한 스푼 더 넣어보자. 세 스푼을 딱 넣었더니 탐지 거리가 이번에는 20m 더 증가해서 150m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히토류는 상당히 비싸요. 만약에 당신이 자동차 레이더 개발자라고 쳐봅시다. 몇 스푼 넣을 겁니까? 한 스푼. 왜? 가장 최적 아니에요? 최적화되니까. 근데 사실 정답은 반 스푼이에요. 아. 아래로 내려봐. 반 스푼을 넣으면 탐지 거리가 50에서 80m로 증가하고 그 정도만 돼도 자동차한테는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물건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F-35 개발자라고 쳐봅시다. F-35 뭔지 알죠? 뭐죠? 레이싱카? 응? 모르겠어요. F-35는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거기 레이더가 있다고 쳐보자. 딴 데도 많이 들어가지만, 자, F-35의 레이더는 자동차 레이더보다 몇백 배 큽니다. 아까 티스푼으로 넣었잖아. 이번엔 삽으로 퍼넣어야 돼. 자, 내가 F-35 레이더를 만들었어. 기본 탐지 거리가 100km야. 한 삽을 탁 퍼넣었더니 탐지 거리가 200km로 증가해. 두 삽을 퍼넣었더니 230km, 세 삽을 퍼넣었더니 250km. 계속 넣어볼까 해가지고 열 몇 삽을 퍼넣었더니
탐지 거리가 300km까지 증가했습니다. 12삽 정도 해봅시다. 근데 더 넣으니까 300km 이상은 안 늘어나. 그렇다면 당신이 F-35 개발자라면 히토류 몇 삽을 퍼넣겠습니까? 한번 왜? 최저가도 있잖아, 가격 대비. 자, 전투기에서는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 돈을 따지지 않아. 뭐만 따지냐? 최고의 성능, 최고의 탐지 거리. 그걸 가지고 몇 천억짜리 전투기가 그 거리 가지고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한단 말이야.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고 최고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히토리를 옛날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는 1kg도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각종 센서에. 그런데 F-35에는 히토류가 400kg이 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런 첨단 무기 또 뭐 있죠? 이지스함. 이지스함 뭔지 알아요? 드럼을 봤나? 단화. 이지스함은 방패. 자, 이 떠다니는 레이더 기지예요. 이지스함 방패. 떠다니는 레이더 기지고 여기는 약 2.4톤의 히토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와. 자, 이번에 그래 핵잠수함 가자. 버지니아급. 여기에는 히토류 4.2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차단하면 미국은 F-35를 만들 수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 정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중요한 히토류, 왜 중국어에만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에는 히토류가 없을까? 우리나라에도 히토류는 있습니다. 히토류는 굉장히 레어하지만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데가 충주, 홍천, 강원도, 울산 이런 데서 히토류가 포함된 광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히토류는 한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땅속에 광물에 존재합니다. 그럼 단순하지. 땅이 넓은 나라일수록 히토류가 많겠네. 넓잖아. 그렇지. 응. 맞아요. 그래서 정확한 매장량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호주에 히토류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장량이 확인된 게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에요. 근데 물론 미국과 러시아에 더 많을 수도 있어. 여기는 뭐다? 매장량을 확인을 안 했어.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랑 그 휴전 협정 막 밀고 당기면서 제안했던 게 있잖아. 뭘 달라고 했죠? 우크라이나 굉장히 넓은 땅에 우리가 히토류 채굴 개발을 하겠다. 그거 우리 달라. 그랬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매장량 확인도 안 해서 그냥 질러본 거야. 파면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직접 히토류를 캐면 될 텐데 왜 중국에서 수입할까요? 첫째, 히토류라는 거 이름이 그렇잖아. 비율이 너무 희소합니다. 광물 1톤을 가지고 그 히토류를 추출하면 대략 몇 그램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많이 나오면 1톤 가지고 추출했는데 1kg 정도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토류라고 부르고요. 둘째, 이게 중요한데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히토류를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질문할게요. 히토류를 캤는데 왜 환경이 파괴될까? 그냥 땅에서 캐는 거 아니야? 그러고요. 왜 파괴될까? 그걸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히토류는 자연 상태에서 여러 다른 원소들과 결합된 분자 형태로 존재합니다. 여기 돌멩이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1kg짜리 돌멩이. 1kg. 자, 이 돌멩이에 들어있는 히토류는 얼마라고 가정해 볼까요? 약 0.1%. 그러면 1g이네요. 1g. 1g의 히토류를 이건 정제라고 해.
왜 정제라고 할까? 채굴이 아니라. 채굴은 이걸 한 거고, 돌멩이를 채굴한 거고, 이 돌멩이를 정제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1g의 어떤 히토류를 정제한다. 그러려면 첫 번째, 이 돌멩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게 쪼개고,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그 가루 안에 히토류를 추출하려면 어떻게? 우리 화학 시간에 배운 거. 추출, 정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녹이고 태우고, 예. 였다가 황산, 질산, 수산화 나트륨 같은 거를 가루에다 때려 부어가지고 다 녹여. 분자 단위로, 분자를 원자 단위로 다 쪼개버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원자가 된 다 쪼개진 히토류 가루를 하나씩, 하나씩 정제를 하는 거예요. 1g을 얻기 위해서. 그럼 나머지, 남은 건 몇 g입니까? 999g. 자, 이 999g은 무게도 늘어났어. 왜 늘어났을까? 정제하려고 황산이랑 질산을 때려 부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독한 다른 물질들도 많이 쓴다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버려? 버리는데 그냥 버려? 이거 어떻게 버리냐면 네. 물로 씻어서 버립니다. 그래야지 기계를 씻어내야지 또 정제기를 돌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강으로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돼? 강이 오염돼.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독성 물질이야. 그쵸. 네, 바다가 오염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벌판에 흘려보내요. 그 히토류 광산 일대 벌판을 보면은 누런 아니면 보라색 그런 시궁창이 늪지대가 쫙 펼쳐져. 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와. 이거를 더 극단적으로 느낄 수 있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관악산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관악산이에요. 자, 우리가 관악산에 지질 조사를 해봤더니 히토류가 0.1%가 있는 거로 측정이 됐습니다. 야, 우린 대박이 난 거야. 우리나라에 이제 히토류 왕국이 된 거야. 자, 그럼 이 관악산을 가지고 히토류를 캐봅시다. 자, 근데 여기 또 조사해보니까 안에 지질 막 딱 구멍을 뚫어가지고 조사를 뭐 했겠지. 이거 가정이에요, 가정. 자, 가정.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듣기 위해서. 여기 또 조사를 해보니까 우라늄이 경제적 가치는 없어.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우라늄이 0.01%가 들어있네. 와.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 와, 큰일 났다. 우리는 지금까지 관악산 등산하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이제 관악산 못 가는 거야? 아닙니다. 우라늄에선 방사능이 나옵니다. 방사선이죠. 네. 그런데 이 방사선은 수십 센치 두께의 암석도 다 차단을 해줘요. 우리 땅, 우리 산 아래에는 방사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억 년 동안 표면에 뭐가 쌓이잖아. 네. 그러면서 완벽하게 차폐가 됐어요.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0.0001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토류를 채굴해 봅시다. 우리 관악산 강은 이게 처음엔 흙 같지. 근데 흙 몇 미터만 빠도 다 뭘까요? 돌입니다. 산은 돌이에요. 자, 그럼 이 관악산을 온갖 기계를 가지고 잘게 쪼개야 됩니다. 첫째, 이 잘게 쪼개서 뭘 만들어야 될까요? 아까 이 돌멩이 가지고 있던 거. 원자. 관악산을 원자로 만드는 건 화학 처리고 그 전에 관악산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관악산을 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 이 관악산에는 다람쥐도 있고 들깨도 있고 길고양이도 있고 노루도 있고 호랑이는 없겠지? 그리고 나무도 많잖아요. 네. 관악산을 가루로 만든 과정에서 여기 있던 생태계는 완전 절멸합니다. 가루가 되잖아. 첫 번째, 생태계가 전멸이 됐고요. 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가루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요. 그래서 관악구, 동작구, 안양시 일대가 오염이 됩니다. 공기가 미세먼지로. 오염이 됐죠? 네. 근데 더 무서운 거 아까 여기 뭐 있다고 했어? 우라늄 0.01%. 관악산이 딱
지켜주고 있을 때는 전혀 위험하지 않았던 이 우라늄이 가루가 돼서 그것도 매우 미세한 가루가 돼서 날려요. 서울 시민들이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이게 또 위험한 게 방사선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분진 형태예요. 왜 위험할까? 호흡, 내 폐를 통해서 내 몸으로 들어가서 계속 방사선을 내보내.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일단 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이제 이 관악산을 갈아서 가루를 만들었어요. 이걸 히토류를 추출하기 위해선 황산과 질산, 수산화나트륨을 때려 부어야 합니다. 아까 몇 퍼센트 있다고 했죠? 0.1%. 그러면 1톤의 관악산 가루, 1톤의 관악산 가루에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히토류는 1kg입니다. 나머지 999kg의 와우.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가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지소를 계속 돌리려면 얘를 버린 다음에 물로 흘려보내야 돼. 이 관악산은 무게는 모르지만 뭐 수억 톤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흘려보내면 서울시 전체가 유독 물질 늪지대로 변합니다. 이게 한강으로 가면 한강은 앞으로 몇백 년 동안 복구할 수 없을 만큼 오염됩니다. 그리고 바다로 가면 서해안이 완전히 피폐해질 거예요. 바로 이것이 히토류 광산에서 히토류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오염입니다. 자, 이렇게 들으니까 느낌이 어떤가요? 히토류 채굴이라는 게? 무섭네. 히토류를 채굴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그 국가의 땅이 무지막지하게 넓어야 됩니다. 버려진 땅. 버려진 땅이 많아야 돼. 그리고 그 땅에 주인이 없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개의치 않아야 돼. 즉,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모든 토지가 중국 공산당의 소유입니다. 산 하나를 통째로 깎고 가루로 만들고 그래서 서울시 면적이 초토화돼서 독성 늪으로 변해도 관계가 없는, 개의치 않는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진 국가만 히토류를 채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걸 미국에서 어떻게 해? 못해요. 우리나라? 이거 하면 돼요? 있다고? 관악산에 히토류가 0.1이 아니라 1% 포함되어 있어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히토류 없다고 아쉬워하는 분들 이 얘기를 듣고도 아쉽습니까? 아쉽나요? 아니요. 있어도 못해 이건. 우리나라에 히토류 광산이 있어도 일단 우리나라는 면적이 어때요? 좁아요. 좁잖아. 히토류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몇만 평방미터가 초토화되는데 그걸 버릴 만큼 여분의 땅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게 이 히토류 채굴은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환경오염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분자 단위로 쪼개진 거의 원소 단위로 쪼개졌지 이 가루들은 굉장히 미세요. 우리가 아는 그 모래알 정도가 아니라 진흙보다도 더 작은 입자들이에요. 이 입자를 어떻게 처리할 거야? 자, 만약에 여기 관악구야. 이거 아이디어를 내보자. 아까 강이나 바다로 보내면 안 된다고 했어. 마지막 남는 거? 자, 여기 관악구 인기가 이제 동작구에 땅 파서 묻자. 그럼 이만큼이 또 나와. 이건 어디다 묻을 거야? 이거는 그럼, 자, 안산시에다가, 아니면 안양에다가 땅 파가지고 묻자. 말이 안 되잖아. 이걸 이 가루를 처리할 방법이 과학적으로 없어요. 이거 나중에 스페이스X에 의뢰해가지고 다 우주로 보낼 거야?
그럼 이 캐는 비용보다 우주로 보내는 비용이 더 많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히토류는 거의 중국만 채굴 하고 있고요. 물론 딴 데도 그 문제가 많아가지고 채굴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선택된 거야. 거기는 어차피 지금 전쟁 때문에 어때? 황폐화됐잖아. 땅도 넓고. 자, 그렇고요. 나중에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가장 현실적인 미래에 대한 지구상에서 채굴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주에는 수행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 수행성들에 뭐 금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이아몬드가 있을 수도 있고 히토류도 있을 수 있죠. 그 수행성을 잘게 분쇄해가지고 히토류를 채굴하는 날이 아마 100년 내로는 오지 않을까요?